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금요일 아침이네요. 네, 개편 그렇습니다. 후 일주일을 우리가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예, 새로운 시각에 여러분 만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 어떤 뉴스의 이면 볼까요? 네, 요즘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말이 있는데요. 이른바 오세훈법이 대한민국 돈선거를 깨끗한 선거로 바꿨다면 김영란법은 대한민국의 삶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김영란법이 바꿀 대한민국 그 행간을 살펴볼까 합니다. 결국은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김영란법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겠다. 네. 그렇죠. 이렇게 통과가 되면 국민의 삶을 바꿀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까지 보세요. 예,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공무원 사회의 잘못된 풍토, 문화를 통째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공무원이 바꾸면 자연스럽게 기업이나 일반 시민들의 삶도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어느 정도 이 김영란법이 영향이 있느냐 하면은 단적으로 설명하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라고 있죠. 있죠. 이게 몇 년도 안 돼서 껑충 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예요? 지금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 그러니까 34개 회원국 가운데 27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체 부패 지수를 보면 100점 만점이라고 가정을 하면 예. 55점 정도거든요. 통상 30점 되면 부패하다고 보니까 겨우 부패를 면한 정도 국가 수준에 속하는 겁니다. 예. 근데 공무원의 금품 수수를 강력히 처벌하는 김영란법이 통과가 되면 예. 공무원 부패가 줄고 당연히 국가 청렴도도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죠. 김영란 법이란 건 지금까지는 대가성 있는 돈을 받았을 때만 처벌받던 걸 대가성 없어도. 네, 대가성 없어도. 100만 원 이상 받으면 무조건. 네, 맞습니다. 무조건 처벌 이거잖아요. 예. 김영란법이 정말 실시가 되면은 대한민국 모습이 어떻게 바뀔 거라고 상상하십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힌트가 됩니다. 뇌물수수한 공무원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금품수수 향응으로 구속되는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될까요? 통계 내 보셨어요, 이거? 이게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요. 제가 대충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 예. 이 검찰이 최근에 부정부패 사범 100일 특별 단속을 했습니다. 했어요. 그때 한 300명 남짓한 인원이 검거가 됐거든요. 100일 단속에. 네. 그러니까 금품수수, 공금횡령, 배임 이런 돈과 관련돼 있는 범죄로 이 검거가 된 사람이 이제 그 가운데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150명 정도 남짓되겠죠. 네. 그런데 구속되는 사람은 수십 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집중 단속한 결과가 이 정도니까 한 해 아무리 많이 잡아도 부정부패로 적발되는 공무원이 1000명 남짓. 예. 구속되는 공무원은 100명 안팎일 겁니다. 제대로 처벌은 받는가? 이건 어때요? 재판에서 제대로 처벌받느냐 이것도 아니라는 게 문제인데요. 뇌물죄 실형 선고율은 30-40%에 불과합니다. 다 집행유예를 풀려났는데요. 그래요? 이걸 다시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요. 예. 우리나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다 합치면 한 100만 명가량 되거든요. 예. 그중에서 실제로 실형을 받는 공무원은 한 해 수십 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손방망이 이렇게밖에 처벌이 얘기가 안 되는 내려지는 이유는 뭡니까?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기 결국은 때문인데요. 대가성이군요. 예, 김영란법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가성과 상관없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모두 처벌이 되는데요. 그렇죠.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수수한 금품 가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돈 받으면 공무원 그만두고 감옥 가거나 패가망신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동안 무죄가 선고돼서 풀려났던 벤치여 검사, 네. 스폰서 검사 이런 경우도 이제는 이 김영란법 하에라면 처벌이 가능해지는 네, 거죠. 뇌물죄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예. 그냥 돈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뇌물죄가 성립되는 건 아니니까요. 뇌물죄가 성립되면 훨씬 이제 형량이 무거워지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 벤치어 검사 사건 2010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놨었죠. 이 남자 변호사의 부탁을 받고 동기 검사에게 사건 청탁을 해주고 맞아요. 벤츠 리스료, 샤넬 핸드백. 핸드백. 예, 제가 뭐 받지는 않아봐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5,600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았는데요. 맞아요. 법원은 바로 말씀드렸던 직무 관련성하고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뇌물수수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무죄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피아라든가 정피아, 관피아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 이것도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는데요. 일종의 표현을 하자면 짬짬이가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박 운행 허가와 관련해서 8천만 원을 수수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우리 인허가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뇌물수수죄가 성립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역시
뇌물수수죄가 성립이 돼서 훨씬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게 뇌물이냐 아니냐, 대가성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어떻게 증거로서 입증하는 게 참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무죄가 이렇게 어렵던 많았던 건데 네, 맞아요. 이제는 이런 게 다 처벌을 받는다. 네, 맞습니다. 근데 공무원이 아무리 자기가 깨끗하려고 해도 주변이 더러우면은 금방 오염이 되잖아요. 네, 맞아요. 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업체도 문제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김영란법이 바꿀 대한민국 두 번째 모습인데요.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생일 파티를 하거나 이럴 때도 생일 선물도 편하게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받는 것도 당연히 처벌이 될 수 있지만 예. 주는 사람도 동시에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상품권, 돈 봉투는 언감생심이고요. 이 생일 선물을 보내는 것도 선물의 금액이나 성격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통상적인 경조사비나 기념품 외에는 일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공무원 사회 분위기는 어때요? 굉장히 안 좋죠. 반발하고 사실은. 있죠. 왜냐하면은 네. 김영란법이 한 10개월 동안 제대로 통과가 안 되고 계속 수정안이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정부에서. 예. 과잉금지다 어쩌다 예, 얘기를 예. 하는데요. 공무원 사회가 그만큼 조직적으로 저항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통과가 되면 공무원 사회가 정신 바짝 차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거 하나만 언제 통과가 될 것으로? 이 법안 통과는 오늘 이제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서 김영란법을 심의를 할 예정이고요. 네네. 아마 무난하게 통과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야가 합의할 경우에 오는 26일쯤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달 말에 연이어 이제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게 뭐냐면요. 뭔가요? 이거는 공무원도 처벌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공무원한테 금품을 제공하는 사람도 처벌이 될 수 있지만 거기에 국회의원은 예외냐? 예외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똑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공무원의 범주 안에 국회의원도 다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거 법안 수정하려고 국회의원들이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질타도 있었는데 예, 맞습니다. 국회의원도 이번엔 동의했습니다. 네. 원한 대로 갑니다. 예, 맞습니다. 꼭 김영란법. 통과가 되길 바랍니다. 예, 행간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